이렇게 앞에서는 우리가 등기 절차의 첫 번째 절차인 게시에서 그 게시 방법에서 신청하고 직권을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신청, 여기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또. 자, 세부적인 내용은, 직권은 등기관이 제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거만 하면 땡이죠, 그죠? 근데 이제 신청은 이제 복잡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신청 방법입니다. 그래서 발로 걸어가서 할 수도 있고, 방문 신청, 인터넷으로 쓰면 전자 신청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특히 이제 전자 신청이 거의 출제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교재는 348페이지입니다. 자, 가로 2번 신청 방법. 거기다 형광펜 밑줄 짜가시고 밑에 빨간 펜을 밑줄 주세요. 전자 신청. 그래서 출제자로서는 전자 신청 그 절차상의 내용을 알고 있는가 요겁니다. 첫 번째 신청 가능자, 자연인. 여기서는 외국인도 다 포함이죠. 그다음에 법인. 그러나 전자 신청은 비법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비법인, 즉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이들은 안 되죠. 전자신청이. 그 다음에 자격자 대리인이 된다. 전자신청은. 방문시적은 그죠. 비자격자 대리인도 되지만은 전자신청 자격자 대리인만 된다. 그 다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등록이 필요하다. 전자신청을 위해서는. 그래서 등기소에 사용자 등록을 때는 그거는 또 출석해야 돼요. 그죠. 그죠. 그거는 출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 연장할 때는 출석할 필요가 없겠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의를 해야 되는데 전자신청은 출석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나 이 전자신청을 하기 위한 사용자 등록을 할 때는 출석을 해야 되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거 잘 구별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4조의 이제 등기 신청의 방법, 방문 신청, 전자 신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24조 1항 1호의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인 그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무원 직원이 가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변호사 법무사는 바쁘죠. 그렇죠? 골프도 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직원들이 와서 하죠. 그렇죠? 옛날 제자분들 중에 직원도 있었어요. 그죠? 제가 많이 배웠어요. 사실 직원이 오히려 법무사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다음에 밑에 이제 그 방문 신청 방법 이렇게 되어 있죠. 등기 규칙, 대법원 규칙인 부동산 등기 규칙 56조에서 1항에. 자,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는 등기 신청서에 및 신청서에 그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적고, 그죠? 등기 신청서에 그 신청 정보라는 것은 35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거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하ян다. 기명, 날인하거나 또는 뭐예요? 서명해도 된다.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 이거죠, 그죠? 하고 하면 이거 좀 찌질한 문제죠.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 간인 사이에 도장 찍는 거죠. 하야하고,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는 그중 한 명이 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죠? 한 명. 다만 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함으로써 간인을 또 대신을 한다.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349페이지. 자,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검정펜 밑으로 오겠습니다. 자격자 대리인의 사무원. 직원이 가서 할 수 있다는 건데, 아무 직원이나 되는 게 아니라 보니까 1항에 변호사나 법무사 이렇게 쭉쭉 되어 있는데, 자격자 대리인, 사무소 소재를 관한 지방법원장이 허가를 해야 돼요. 그렇죠?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등기관이 허가하는 게 아니라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한 명으로 한다. 원칙이. 그러나 다만 법인의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 그렇죠. 구소원이 아닌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원 수만큼 그렇죠. 사무원을 또 허가할 수도 있다. 그다음 밑에 것 좀 전자 신청의 방법이 있죠. 그래서 전자 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 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가 없으며, 그죠? 외국인은 할 수가 있는데 다음 요건을 갖춰야 되죠, 그죠?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되고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쭉쭉 읽어보시고, 사항에 전자문서를 송신할 때에는, 그죠? 요거 공인인증서, 전자증명서, 전자인증서도 함께 송신해야 된다. 그 다음 밑에 요거 파란펜 밑줄, 사용자 등록에다 파란펜 밑줄 쫙 하시고요. 전자 신청에 따른, 그죠? 파급 효과죠, 그죠? 사용자 등록. 우리 이제 자연인의 경우죠, 그죠? 자, 그래서 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 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 대리인이 최초의 신청 전에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죠, 미리. 자, 2항에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인은, 그러니까 등기소에 한 번은 출석해야 되네요. 등기소에 출석하여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런 이후에 이제 전자 신청할 때는 출석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 3항에 사용자 등록 신청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 그 다음에 주소증명서면을 첨부해야 되네요, 그죠? 굉장히 좀 까다롭게, 그죠? 필터링을 하는 거죠. 워낙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그 다음 사항에 신청인이 자격자 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서면 외에, 사망의 그 서면 외에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도 첨부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전자증명서의 이용 등록을 한 경우 사용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사용자 등록번호 필요 없겠죠? 전자증명서만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죠. 다음에 사용자 등록 유효기간. 자, 유효기간 검정펜으로 밑줄 하시고요. 1항에 보니까 3년 숫자. 자, 유효기간 3항에 보니까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그 유효기간 연장, 즉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연장은 또 3년으로 하고요. 사항의 유효기간 연장은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네요. 이게 처음에는 출석해야 되지만 사용자 등록이 그렇죠? 나중에는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출석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다음에 사용자 등 효력정지 등, 자, 효력정지 등 검정펜 밑으로 오시고요. 또 이렇게 할 수 있다. 3항에 보니까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등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죠? 전자문서로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방문해서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그 다음 사용자 등록 정보 변경 등, 자, 정보 변경 등에다 검정펜. 자, 이런 경우에는 역시 또 등록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분실하였을 때는 사용자 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청 방법을 봤습니다. 그래서 전자 신청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사용자 인증, 사용자 등록번호 관련된 내용도 함께 아울러서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된답니다. 이제 세 번째, 그죠? 그래서 신청 정보, 옛날에 신청서 개념이죠. 그 다음에 첨부 정보, 옛날에 첨부 서면 개념입니다. 그죠? 서면이 이제 전산화됐으니까 정보로 바꿔진 것 뿐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재하는 항목들, 그죠? 신청 정보의 항목, 그 다음에 첨부하는 게 뭐가 있는지, 그죠? 첨부 정보들, 그 항목들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50페이지 세 번째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형광펜으로 밑줄 쫙 하시고요. 자, 그 사항을 알고 있는가 25조 보겠습니다. 자, 등기 신청은 한 건당 한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의 규칙으로 정하는 같은 등기소의 관할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의 신청 정보를 일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네요. 그죠? 예외적으로. 자, 밑에 신청 정보의 내용들. 자, 신청 정보에다 빨간펜 밑줄 하시고요. 신청 정보는 필요적 신청 정보하고 임의적 신청 정보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반드시 적어야 되는 신청 정보하고, 그죠? 꼭 적어야 되는 건 아닌 임의적 신청 정보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각종 특약, 그렇죠? 약간 우리 대표적인 게 환매 특약이죠. 이런 거는 뭐예요? 그죠? 응? 아니면 공유물 불분할 특약, 이런 것들은, 그죠? 임의적 신청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재하고 싶으면 기재하고 말고 싶으면 마세요, 이런 거죠. 만약에 기재하면 어떤 효과가 있죠? 대항력을 갖게 되죠. 이 사실에 대해서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그죠? 그런 또, 그죠? 또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시 대항력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의 경우에 등기 시 대항력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 시 무슨 등기로 하냐면 부기 등기로 합니다. 부기 등기. 특약이니까 뭐가 있어야지 그게 붙을 거 아니에요. 특별한 약속이지, 그죠? 그러니까 부기 등기로 하게 된다. 여기, 그죠? 그래서 환매 특약 등기, 우리가 부기 등기로 한 거 보셨죠? 오케이. 자, 1항해 보겠습니다. 다음 각고의 사항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그래서 1호는 뭐죠? 표시, 부동산 표시에 관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건에 대한 거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호, 3호, 4호는 뭐예요? 사람에 관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청인의 성명, 주소, 그렇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그래서 요거는, 그죠? 신청인이 자연인일 경우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는 뭐예요? 명칭, 사무소 소재지, 그리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입니다. 요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한마디로 요 세 개를 다 묶어서, 그렇죠, 등기명인 표시라고 합니다. 등기명인 표시. 다음에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대리인의 등기를 신청하는 그 성명과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그런 애들의 주민등록번호는 필요 없죠. 그 다음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입니다. 등기를 너 이거 왜 하게 되니? 매매 때문에 우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적으라는 거죠, 그죠? 몇 년, 몇 월, 며칠에 매매했는데, 그렇죠?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이 없으므로 제공할 필요가 없겠죠. 소유권 보존은 너 왜 땅 메꿨니? 내 맘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는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이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호 등기의 목적, 그렇죠? 이게 소유권 이전인지 뭔지를 적으라 이거죠. 다음 등기 필정보, 등기 필정보가 여기 이거죠, 그렇죠? 등기 필정보, 문서죠, 그렇죠? 땅 문서, 집 문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다만 공동 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렇죠? 공동 신청. 그러니까 단독 신청한 경우는 할 필요가 없네요, 원칙적으로, 그죠? 그렇지만 뭐의 경우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 신청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옛날에 한번 국가가 속은 일이 있잖아요, 위조범들한테. 법을 개정했어요, 그죠? 여기는 많은 사연이 있는데 그것까지 알면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여하튼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는 제출할 필요가 없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그죠? 단독 신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죠? 저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기 의무자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그죠? 등기필 정보를, 그죠? 그죠? 따라서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경우, 단독 신청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경우에는 제출을 하도록 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진정성 확보된 경우는 할 필요가 없네요, 그죠? 관공서가 한다든지 판결에 이런 경우 말이죠, 그렇죠? 근데 또 판결도 뭐예요? 역시 또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신청의 경우에는 제공을 해야 된다. 다음에 등기소의 표시, 어디 등기소는 관할 위반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신청일, 언제 신청하는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니까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신청하는 경우는 그 대표자 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자, 대표자나 관리인은 주소, 주민등록,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는데 왼쪽 다시 350페이지 보면은 그렇죠? 법인의 대표자라든지 일반 대리인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가 안 들어가죠. 이런 또 미미한 점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신청 정보에서 말이죠. 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 개인은 뭐가 있어요? 자연인은 뭐가 있습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나머지 애들이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주긴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351페이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파란펜 밑줄 하시고요. 거기에 핵심 뭐예요? 부여기간. 어디서 부여를 하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49조 1항에 나와 있죠. 자, 국가 지방자치 국제기관 외국 정부도 부동산 소유할 수 있죠. 거기 뭐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등록번호는 누가 지정고시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급이 장관급은 돼야 되나 봐요. 등기관은 뭐 좀 약하다고 보는 거 봐요. 약간 권위적인 냄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급이 맞아야 돼. 참.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이외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제외 국민의 등록법원은 대법원 소재지, 그죠? 제외국민, 해외 동포들 말이죠. 소재지를 관하는 등기소의 등기관. 법인의 등록번호는 뭐예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그죠? 제외국민하고 법인은 뭐예요? 등기관이. 그죠? 그 다음에 3호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그죠? 국내의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 등기를 하지 않는 외국 법인의 등록번호는 어떻게 한다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쵸? 그 다음 4호에 외국인 등록번호는 요게 또 개정이 곧 될 겁니다. 우리 시험에 반영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것도 6월 19일부터 시행이거든요. 우리 시험에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이게 뭘로 바뀌었냐면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거기 검정펜 밑줄 돼 있죠? 그걸 다 지워버리시고 뭐라고 쓰시냐면은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 자, 이라고 수정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개정이 곧 될 겁니다. 현재는 개정이 안 됐지만 그 시행이 돼요. 그죠? 시행이 될 거예요. 6월 19일부터.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이라고 수정을 해요. 얘들이 부여한다 이거예요. 외국인은. 외국인도 자연인이죠. 그러니까 등기 신청에 당사자 능력이 있는 거죠. 그죠? 즉 집문서, 땅문서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 뭐예요? 거기에 우리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지만 얘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여기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를 한다. 누가?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등기필 정보가 나와 있죠. 자, 파란 펜으로 밑줄 쫙. 등기필 정보는 여러분 첨부 파일에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습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그거를 한번 분실하면은 재발급이 안 됩니다. 재발급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대처 방법이 핵심이 되는 거죠. 시험에서. 자, 한번 봅시다. 50조. 등기필 정보. 옛날에 이제 등기 필증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등기필 정보 그러죠.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뭐에 관한? 권리에 관한, 그렇죠?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그러나 다음 각과의 경우는 통지할 필요가 없네요. 등기 권리자가 난 필요 없어요. 그렇죠?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많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기 권리자인 경우 국가도 필요 없죠. 그죠? 그 다음에 3호에 대법원 규칙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2항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신청 정보와 함께 그죠? 통지받은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등기 의무자죠. 등기 권리자는 없는데 어떻게 제공해요?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집 문서가 문서 있는 놈 누구예요? 등기 의무자. 그죠? 의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그죠?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에 그러니까 제출하는 거예요. 원칙은. 그러나 예외적으로 단독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역시 등기필 정보,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 352페이지. 이게 이제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의 대처 방법입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자, 봅시다.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가 없을 때는 등기 의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그렇죠? 등기관부터 등기 의무자면 확인받아야 된다. 그렇죠? 확인받으면 뭐가 있어요? 확인 조서라는 게 있죠. 첫 번째, 그러니까 등기 필증이 없으면은, 그렇죠? 그 대처 방법 여기다 적어볼까요? 등기필 정보가 있으니까 멸실시, 분실시 대처 방법이죠. 직접 출석해요, 그죠? 그럼 뭐예요? 그죠? 확인. 자, 확인 조서. 조서니까 좀 그래요, 그죠? 느낌이. 여하튼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죠? 눈이 짝짝이네. 그죠? 이렇게 적는단 말이에요. 점이 있네 이렇게. 그죠? 직접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조치들이 다 뭐죠? 미꾸라지를 걸르기 위해서죠. 필터링의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 조서를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예외가 또 있습니다. 등기 신청인의 대리인이 등기 의무자 위임을 받아 확인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이때는 이제 확인 서면입니다. 확인 서면. 조서는 이제 관공서의 개념이죠, 그죠? 쫄잖아요. 조서 작성한다. 그렇죠? 경찰서 조서. 그렇죠? 옛날에 악몽이 떠오르고 막 그러면 안 되죠? 자, 이거는 이제 서면. 그래서 확인 서면 또는 신청서 쭉 보시면 등 등기 의무자 등의 작성 부분에 공증, 그죠?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죠? 굳이 출석해서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제 우리가 공증서면이라고 그러죠. 자, 차이점이 있는데요. 공통점은 등기필 정보를 갖다가 분실했을 때 대체할 수 있다는 건 공통점이 있지만 말이죠. 여기서 믿을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출석해서 등기관 앞에서 직접 이렇게 확인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인감이 필요가 없죠. 인감 증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인서면, 공증서면 얘들은 민간인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감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구별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확인 조서는 인감이 필요 없죠. 확인서면, 공증서면은 인감을 요한다. 인감 증명을 제출해야 되겠죠. 그죠? 누구의? 등기 의무자의. 그죠? 자,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요거는 확인조서는 등기관한테 받았어요. 등기소에서 받았으니까 어떤 공적기관으로 받았지만은 두 개는 뭐예요? 뭐 변호사, 법무사, 뭐 공중, 그죠? 기관. 여기서 있기 때문에 얘들은 뭐예요? 좀 뭐랄까 사적 주체로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마 진정성이 없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인감을 갖다가 첨부하도록 하죠. 의무자의 인감을 요하죠. 자, 다음에 이제
첨부 정보, 옛날 첨부 서면 중에 중요한 게 인감 증명. 굉장히 옛날에 많이 나왔는데 말이죠, 그죠? 별표 2개. 자, 그래서 352페이지 인감 증명에다 파란펜 밑줄을 하시고요. 자, 출제자 의도는 인감 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를 알고 있는가? 언제 제출하냐 이거예요, 그죠? 자, 제출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것은 두 가지. 하나는 등기 의무자가 소유자인 경우. 거기다 좀 써놓으실까요? 등기 의무자가 소유자인 경우. 가장 중요한 권리가 소유권이죠, 그렇죠? 그래서 등기 의무자가 소유자인 경우 인감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유권이 어긋나면 나머지 이제 이후에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가 권리자가 아니라 의무자가 소유자인 경우, 그죠? 그 다음에 특별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렇죠? 어떤 특별한 서면을 첨부를 하는 경우, 그때 또 인감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요 두 가지 기본 원리에 의해서 이제 거기 제출하는 등기규칙 60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 제출했다가 검정펜 하시고요. 자, 1항에 보니까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나 첨부서면이 그 인감을 또 날인해야 한다. 찍으라 이거죠. 자, 1호에 보니까 소유권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 소유권이죠. 그 다음에 2호,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 명의인의 인감증명, 그렇죠? 1호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소유권. 3호에 소유권 외유 권리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51조 단서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51조 단서가 뭐죠? 요거죠, 요거. 확인서면, 공중서면에 의해서 이때 인감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측 주체에서 받은 거, 확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말이죠. 믿을 수가 없다 이거죠. 해주긴 해주는데. 자, 그런 거. 그 다음에 4호에 보니까 토지 소유자들의 확인서를 첨부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첨부. 5호도 뭔지는 모르겠다는 첨부.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6호에 협의 분할에 대한 상속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 증명. 그렇죠? 그래서 상속 분할 협의서라는 특별한 서면을 첨부를 하는 경우죠, 결국. 특별한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렇죠? 협의 분할. 그 다음에 등기 신청서 역시 뭔지는 몰라도 제3자 첨부, 그죠? 그때는 이제 제3자의 인감증명이죠. 그 다음에 8호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 신청에서 대법원 예규로 적용, 대법원 예규가 바로 밑에입니다. 밑에 보면은 예규적인 내용이 밑에 언급이 되어 있다. 그게 뭐냐면은 밑에 등기규칙 제61조 있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인감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2항은 관공서의 경우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3항에 4호부터 7호, 그렇죠? 첨부하는 경우죠. 이런 서면이 이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인감 증명을 또 제출할 필요가 없네요. 공정증서다. 뭔 말이야 이건 또. 서면을 첨부 원래 등기 필지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되는데 공정증서인 경우, 그죠? 자, 그래서 거기 공정증서인 경우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공정증서다. 공정이 어디서 나왔던 것 같은데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나왔죠. 공증서면. 공정증서는 뭐고 말이죠? 응? 공증서면은 뭡니까? 글씨가 다르니까 일단 다른 거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무슨 말이냐?
공중서면은 말이죠. 자기들끼리 미리 공중기관 가기 전에, 공중사무소 가기 전에 그냥 자기들끼리 서류만 작성해 놓고 가서 공중만 받으면 그거는 공중서면이죠. 그런데 당사가 직접 공중사무소 가서 거기서 불러. 그러면은 공중 그 사무소의 직원이 막 타이핑하죠. 그리고 거기서 작성 다 했다. 그리고 도장까지 찍었다. 공증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공정증서예요. 이게 훨씬 어떤 공신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뭔가 진정성이 담보가 된다 해서 그렇죠? 인감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 경우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읽어보시고 맨 끝에 인감증명 유효기간이 나왔습니다. 유효기간에다가 그렇죠? 검증 필요한 밑줄자. 그래서 인감증명 뭐 여러 가지 쭉쭉 나오죠. 얘들은 바로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서는 유효기간 제한이 없다. 다만 뭐 경과에 의심스러울 때는 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발급이자의 기재가 누락된 인감증명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등기 신청을 수리할 수가 없다. 각하해버린다 이거죠. 각하. 그죠? 다음. 그러니까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죠? 다음에 이제 첨부정보에 대한 내용이 353페이지 나와있죠. 첨부정보에다 빨간 펜으로 밑줄자.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은 전산화돼서 큰 의미는 없어요. 자, 거기서 이제 1항만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첨부 정보를 등기소 제공했는데 보니까 1호가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 원인 정보죠. 계약서 말이죠. 매매 계약서. 그 다음 2호에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증명 정보, 그렇죠? 허가 동의 승낙서가 되겠죠. 토지거래 허가 정보, 국토법의 얘기고, 농지 취득자 증명은 농지법 얘기죠. 공법도 연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그 다음에 그 대표자 자격증명 정보, 대표자 증명서, 그 다음에 대리인은 대리권 증명서, 위임장 말이겠죠. 6호는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소 증명서, 7호는 대장이죠. 대장.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좀 들어갈 게 지금 방금 봤잖아요. 방금 뭐 봤죠? 이제 인감증명. 거기다가 인감증명. 그 전에 대장이 나왔으니까 대장이 나오면 뭐도 나올 수 있어요? 도면 나올 수 있어요. 도면. 도면을 이렇게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죠. 용의권, 그렇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는 용의물권, 임차권이라는 용의채권, 둘이 합치면 용의권이 되는 거죠. 자, 이 용의권에 대해서는 일물일권제 예외가 되게 적용이 되죠.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도 뭐예요? 그렇죠. 일부에 대해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 경우는 일부가 어디 부분까지인지를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토지 같으면 지적도, 그렇죠? 건물 같으면 건축물, 건물 도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9호가 지금 했던 인감 증명을 하나 써놓읍시다.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좀 들어가면 좋겠네요. 그죠? 법에는 기재가 안 돼 있지만 법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깔끔하게 안 돼 있습니다.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어요. 그죠? 자, 알아서 정리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인감 증명 앞에서 봤고요. 나머지는 그냥 한번 참고적으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청 방법에, 그죠? 방문 신청과 전자신청에 관련된 내용, 중요한 내용을 봤고요. 그 다음에 정보 제공, 신청 정보, 첨부 정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